자, 인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이제 그 5장 그 중개계약과 부동산 거래정보망부터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데요. 항상 우리 기초 강의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바로 제목입니다. 그래서 요번 달 11월, 12월 이 기초 과정 끝날 때 되면 중개계약과 거래계약의 개념은 반드시 구별을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그 제목을 이해시키는 데다가 많은 시간을 할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깐만 이제 저에게 시간을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우리가 기초 강의 때 꼭 알아야 되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이 민법을 기준으로 따진다면 법률 사실, 법률 요건, 법률 효과 이런 것들처럼 그 용어들이 굉장히 낯설어요. 근데 지금 우리 중개사법도 마찬가지인 게 여러분이 오늘 처음 듣게 되는 계약이 중개계약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고 또 하나가 여러분들 거래계약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참고적으로 제가 미리 힌트를 좀 드리고 할게요. 보통 이제 중개계약을 만약에 체결했는데 야 내가 너하고 은지한 적이 있어. 이렇게 실무하다 보면 오리발 내미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걸 서로 간에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 서식을 작성한다면 중개계약서, 거래계약서라는 서식을 쓰게 돼요. 그러면 이 중개계약서는 몇 부를 작성하게 되냐면 2부를 작성하게 되고 거래계약서는 몇 부를 작성하냐면 3부를 작성하게 돼요. 그리고 이 중개계약서에는 만약에 작성하게 되면 어떤 금액을 적냐면 자, 이거 잠깐만 저 좀 보세요. 자, 그래서 어떤 금액을 적냐면 요거는 거래 예정 금액이라는 거를 적어요. 거래 예정 금액. 그리고 여기 거래 계약서에는 거래 금액을 적거든요. 자, 이게 기초가 되게 쉬워 보이고 뭐 기초 넘고 막바로 그냥 심화부터 우리 핵심 과정으로 이제 진행을 할 건데 그거부터 들으면 안 되냐라는 질문을 제가 되게 많이 받아요. 근데 여러분도 알지만 초등학교, 중학교 수학을 안 듣고 고등학교 수학책부터 펴서 미적분을 푼다면 그거 답안지 보고 외우는 거지 절대 좋은 대학은 갈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여러분이 봐요. 오늘 학원 처음 왔어요. 지금 학원이 5월이에요. 처음 왔는데 임선정 선생님이 자 이제 그동안 이거 다 배웠죠? 하고 막 여기 진도를 나가. 그럼 처음 온 여러분은 아 이게 무슨 말이야? 하나도 모르는 거야. 근데 이번 달 시험이야. 그럼 어떻게 하냐면 막 외워. 두부 중개는 두부 세부 두부 먹는 두부 세부 x 예정 왜 그래 몰라 중개는 예정 왜 그래 몰라 공식이야 막 외워. 그럼 5, 6, 7, 8, 90이 막 화려해져. 그럼 막 머리가 지근지근 하면서 내 인생에 처음으로 막 37.5 맞으면서 내가 이 공부를 왜 시작했을까? 그러면 다음 저녁에 술만 먹고 다녀요. 자, 그런 분들을 나는 너무 많이 보거든. 근데 이제 제 얘기를 기초부터 차근차근 들으시는 분들은 그런 고민을 안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중개계약이 뭐고 거래계약이 먼저 설명하고 제가 이제 페이지 말씀드릴게요. 자, 집중해 보세요. 중개계약이라는 게 바로 뭐냐면 원래 이 중개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중개, 의뢰계약이 원 명칭이에요. 그런데 제가 요거를 이렇게 동그라미 치면 중개 의뢰라는 1번과 계약이라고 하는 2번을 조합시키면 바로 중개 의뢰 계약. 조합해서 중개 계약이 되는 거예요. 그럼 1번과 2번을 자 쉽게 그림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A라고 하는 사람이 주택을 갖고 있는데 3억에 팔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을 만약에 A에다 한번 대입을 시켜보세요. 그럼 여러분이 A야. 그러면 집을 팔기 위해서 이 동네 중개업소인 C라는 개공이한테 가서 집 좀 팔아주세요 라고 의뢰해요 안 해요? 하죠. 그러면 중개를 의뢰했잖아. 집 좀 팔아주세요 라고 의뢰를 했어요. 그럼 여기 있는 C가 A한테 알겠습니다. 팔아드리겠습니다. 연락드리겠습니다. 한다는 얘기는 의사합치가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죠. 그러면 그게 계약이 된 거잖아요. 의사합치가 이루어졌으니까. 그럼 여기서 중개 의뢰라는 말과 계약이라는 1번과 2번을 조합시키면 그게 바로 중개 의뢰 계약. 줄여서 중개계약이라는 표현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기초 수업을 들었을 때 왜 탄탄해지냐면 자, 이 그림 이해하셨잖아요. 등장인물이 몇 명이에요? 2명이잖아. 그럼 둘이서 서식을 써서 나는 그럼 당신 믿을게. 그래, 그럼 난 당신을 한번 최선을 다해서 도와줘 볼게. 서로 우리 그러면 약속을 한번 해서 서면으로 작성해보자. 지금 등장인물이 2명이야. 그럼 몇 부 작성해? 그러니까 어떤 분은 아니 이런 걸 왜 외워? 당연한 거 아니야?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막 그냥 두부 먹는 두부 막 선생님 요약집만 외우면 몇 점까지 가능할까요? 두부 막 이런 사람도 있고 그게 점수 차이가 이제 몇 개월이 지나면 확 벌어져요. 이해 가죠? 그런데 거래계약이라는 건 뭐냐면 드디어 이제 잘 생각해봐요. B라고 하는 매수인이 발견이 된 거야. 그러면 여기서 이 A가 지금 팔아달라는 금액은 얼마예요?
3억이죠. 그럼 본인이 3억에 팔아달라 그러면 매수인들은 오케이. 매도인이 제시하는 금액은 무조건 다 받아들입니까? 매수인은 깎으려 그래요. 그래요. 그래서 본인은 2억 9천이면 사겠대요. 그럼 근데 A는 3억에 팔겠다는 거야. 그럼 가운데서 이제 여러분이 다리 역할 해줘요, 안 해줘요? 해주죠. 그래갖고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2억 9천 5백에 계약이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럼 이 매매 계약서에는 뭘 적어요? 2억 9,500을 적겠죠. 자, 그렇다면 A가 3억에 팔아주세요. 알겠습니다. 하는 이 금액은 딱 픽스된 금액이에요. 변동될 수 있어요. 변동될 수 있으니까 이 금액은 예정 금액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 거래 계약이라고 하는 이 거래는 거래 내용이 매매가 되면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고 교환이면 교환 계약서, 임대차면 임대차 계약서, 전세 계약서 등등등을 작성하는데 이런 계약 있죠. 이거를 퉁 쳐가지고 거래 계약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매매를 기준으로 제가 그림을 그렸다면 자, 매도인, 매수인, 개공이가 계약서 쓰는 거 맞죠? 그럼 여기 등장인물이 몇 명이에요? 3명. 그러니까 3명이니까 몇 부 작성해요? 3부. 과연 이게 동그라미 칠 일이냐 이거야. 이런 기초들이 없어서 그래요. 그리고 이제 계약서에다 얼마 썼어요? 2억 9,500. 쓰고 이제 도장 찍었어요, 안 찍었어요? 찍었으면 이제 금액은 확정된 거 맞죠? 그럼 2억 9,500은 예정 금액이에요? 이제 확정된 거래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거래 금액이지. 그러니까 이런 거를 말장난 친다고 욕을 하면 본인은 기초가 전혀 없는 상태예요. 근데 이게 비단 중개사법만 그런 게 아니라 1차 과목인 민법이나 개론들에서는 용어들이 어려워. 법률 사실, 법률 요건, 법률 효과, 법률 행위, 법률 규정. 지금 그 말 자체가 이해가 안 가는데 문제가 풀린다? 책이 읽힌다? 전혀 읽히지가 않는 거죠. 이런 게 되게 필요해요. 자, 그럼 오늘 이제 제가 1교시 때 중개계약, 2교시 때 거래계약이 나갈 건데 자, 이제 1교시에서 제가 중개계약을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매도인입니다. 자, 그러면 C라는 개공이가 팔아달라고 할 때 알았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믿고 다른 데 안 가요. 또 딴 데 쑤셔요. 그냥 원래 하던 대로 얘기하면 돼요. 자, 그냥 믿고 기다려요. 일단 딴 데 쑤셔요. 쑤셔. 그래서 D라는 개공이한테 찾아가서 C 사무실에 갔다 온 표정을 지어요. 마치 처음 온 표정으로 쑤셔요. 처음 온 표정으로 쑤셔요. 그래서 커피 또 얻어 먹어요. 네, 속이 니글거리게 한 몇 군데 쑤실 거니까. 자, 그래서 또 제안하겠죠. 그럼 알겠습니다라고 얘기 듣겠죠. 그러면 여기 있는 D하고 또 일반 중개 계약이 또 체결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옆 사무실에 일하는 개공이한테 또 가요, 안 가요? 가서 또 마치 해맑은 표정으로 이 동네 시세는 얼마나 해요? 또 물어봐요. 그리고 커피 드실래요? 그러면 어때요? 이제 니글거려서 더 먹어요? 이제 그만 먹는다 그래요. 그럼 여기 있는 개공이는 처음 온 건지 많이 쑤시고 온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왜? 속이 니글거리니까 하도 먹어가지고. 안 웃을 거면 냅둬. 자, 자, 그런 얘기예요. 또 해맑은 표정으로 팔아주세요. 이 동네 얼마나 해요? 그리고 또 물어봐. 그럼 딱 건네보면 아, 이제 쑤시다 왔구나. 중개업자들은 바보가 아니야. 금방 알아. 그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중개계약 계속 체결되고 있죠. 팔아줘, 알았어. 팔아줘, 알았어. 팔았어. 자, 그럼 이런 형태가 여러분이 저를 자, 오늘 우리 얼굴 학원에서 보니까 임선정 만나러 오기 전에 가장 여러분이 시중에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해왔어요. 오늘 처음 듣는 얘기예요. 아, 이렇게 했잖아. 이사 다니면서 뭐 더 갈 수도 있지만 이제 그만 갈게요. 자, 그러니까 이런 게 바로 일반이야. 거기다가 알았어, 팔아줄게. 알았어, 팔아줘. 이런 내용들이 바로 중개계약이니까 일반과 중개계약을 조합하면 무슨 중개계약이 탄생해요? 일반 중개계약이라고 하는 말이 용어가 이렇게 이해되는 이게 기초 수업이에요. 자, 그런데 때에 따라서 자, 여기서 시간을 좀 할애할게요. 보통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는 황금성이 좋기 때문에 여러 부동산에 내놓는 게 유리할 수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A가 자, 토지를 갖고 있는데 이 토지가 만약에 포천에 있다 칠게요. 자, 그런데 여기는 C에 강남에 있는 그쵸? 강남구에 영업하는 C한테 저기요 중개업자님, 아 제가 포천에 땅이 좀 있거든요. 아 근데 그거를 좀 팔아야 되는데 어떻게 좀 여기 뭐 투자자들이나 좀 있으시면 제가 좀 팔고 싶으면 좀 도와주십시오. 부탁할 수 있잖아요. 그럼 알았다 그래요? 딴 데 가라 그래요?
아 일단 알았다 그러겠지. 뭐 딴 데 가라 그럴 이유는 없잖아요. 뭐 손님인데 또 그로 연이 돼서 또 땅이 팔리면 또 상가도 팔아달라 그럴 수도 있고 뭐 아파트도 팔 수 있는 건데 고객을 왜 내쳐요? 일단 알았다고 하겠죠. 그러고 나서 이제 개공이가 나름대로 이 토지에 대한 토지 대장이라든지 등등등등 등기부라든지 다 띄워보겠죠. 아 가격 괜찮네. 가만히 있어봐. 그럼 요거 내가 한번 좀 작업해 볼까 하는 순간 이제 본인도 투자자가 있을 테니까 투자자들한테 연락을 할 거 아니에요. 팔아주면 좋으니까. 그럼 연락을 하게 되면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씨가 고객을 강남에 있는 고객을 모시고 포천까지 왔다 갔다 해야 돼. 그럼 생각을 해봐. 한 번 땅 보면 바로 그 자리에서 계약해요. 몇 번은 가야 돼. 그럼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봐. 그럼 이제 투자자 보여줬으면 뭐라 그래요? 저기 저희 남편한테 얘기했는데 한 번 더 보자 그러네요. 그럼 또 가. 그럼 남편이 보면 계약해. 자 토지를 잘하는 남편 친구도 좀 보고 싶대. 그런 얘기 한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이 사이에 여기 있는 개공이는요. 이렇게 투자자인 손님을 모시고 강남에서 포천까지 차 태워서 운전해서 1시간 반 왔다 갔다 왕복 3시간 할 수도 있는데 왔다 갔다 하면 기름값에 톨게이트비에 커피 사 먹고 밥 사 먹고 경비가 깨져요 안 깨져요? 깨질 때 결국은 이제 여기는 A한테 선생님 내일 제가 투자자 모시고 가니까 제 차가 배기량이 얼마니까 자 기름값하고 밥값하고 혁비값 빨리 입금하세요 해서 입금하면 바로 땅 보여주러 가요. 그냥 가요. 그냥 가요. 예. 그래서 막 3번 4번 보여줬어. 그럼 투자자가 사요. 다른 건 없냐 그래요. 다른 건 없냐 그래요. 그럼 다른 다 또 모시고 가면 A가 실비 보내줘요. 그건 네 돈으로 해요. 네 돈으로 해요. 그건 계약이 안 되면 돈 벌어요. 좋은 경험이에요. 좋은 경험이에요. 그럼 내 갈 길이에요. 그건 아닌 것 같아.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이 자격증을 왜 땄을까 하고 문 닫는 사람도 있는 거야. 예, 이런 거야. 그러면 결국 이제 C는 몇 번 그러고 나면 땅을 팔아달라고 할 때 뭐라 그러냐. 이제 노련해지는 거지. 저기 매도인님, 그러면 제가 이게 땅을 투자자를 보여드릴게요. 근데 저도 이거 왔다 갔다 경비 지금 기름값에 톨게이트비에 밥 사드리고 커피도 먹여야 되고 그러면 돈 많이 깨지는데 선생님이 옆 사무실에 가서 또 해맑은 표정으로 또 내놓고 해맑은 표정으로 또 내놓으면 이 투자자들도 여기 알아본단 말이죠. 그러면 제가 이거 기름값 쓰고 왔다 갔다 한 경비들이 다 아무런 돈이 안 된다면 저는 이 토지를 안 할랍니다. 그러니까 딱 정해주시면 그때 작업할게요. 자, 땅 저한테 내놓으셨는데 저만 믿고 한 석 달이라도 믿고 기다려 보시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작업 시작할게요. 아니면 딴 데 가실 거면 그냥 가세요. 저 제 돈 쓰고 왔다 갔다 경비 쓰고 헛짓거리 하고 싶진 않아요. 제한할 수 있지 않아요? 자, 그래서 여기 C가 A에게 저만 믿고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은 믿고 기다릴 거예요. 그래도 몇 군데 더 내놔요. 아니 믿고 기다린다고 해야 이제 전속 중개 계약을 할 거 아니야. 뭘 자꾸 쑤시기를 아주 쑤시는 게 몸에 뱄네. 자, 그래서 자 알겠습니다. 자 기다리겠습니다. 그러면 오케이. 최선을 다해 볼게. 오케이. 너만 믿을게. 그럼 서로 간에 전속적인 권한을 주고받은 거 맞죠? 그러면 팔아줘. 알았어. 너만 믿을게. 최선 다할게 하면 뒤에 뭐가 붙어요? 중개계약. 그러면 요 단어를 조합하게 되면 무슨 중개계약? 전속 중개계약. 여기저기 쑤시면 일반 중개계약. 이게 용어가 시작되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된 분위기라면 자 이제 다음 화면으로 가볼게요.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명품 자료 서비스. 고퀄리티 명품 자료의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자, 49페이지 한번 펴봐 주세요. 챕터 5입니다. 자, 49페이지 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봐. 지금 제가 말하는 대로 제목이 이해가 됐다면 봐봐. 여기 딱 보는 순간 제목이 뭐예요? 거 봐. 이제 느낌이 딱 오잖아. 그러니까 이 느낌이 오니까 그림이 그려지니까 내용들이 읽혀지는 거야. 여러분은 법률 사실이 뭐고 법률 요건이 뭔지를 모르니까 민법책을 읽으면 멍해갖고 글씨를 읽어도 남의 나라 글씨 같은 거야. 멍해갖고 몇 시간을 읽어도 뭐가 아는 것 같은데 모르는 것 같은데 덮으면 생각이 안 나는데 모르는 거는 아닌 것 같은데 모르는 거야. 그치? 그래서 몇 시간을 읽었는데 선생님 저 3시간 읽었는데요. 책 3장 읽었어요. 3페이지. 자 그렇게 되는 거야. 근데 개념이 잡혔지. 그럼 봐봐. 지금 일반 중개계약이 뭔지 알면 매도인이 C라는 개공이한테만 내놔요. 딴 데도 가요.
그래, 딴 데도 가잖아. 그럼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던 이 그림을 여러분이 충분히 이해하시고 지금 숙지하셨다면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여러 명의 중개업자한테 찾아가는 이런 형태가 일반 중개 이야기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A는요, 거꾸로 부담 없이 딴 데 가도 되는 거지. 거꾸로 여기서 알겠습니다, 팔아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던 C도 최선을 다해서 팔아줘야 돼? 안 된 말어. 아니 안 되면 하는 거지 뭐. 그럼 안 되면 하는 거. 물론 돈 벌어야 되니까 최선은 다하겠지만 막말로 봐봐. 알겠습니다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아 얘기해봐요. 했지. 그럼 여기는 매도인은 오케이 알겠다 그랬지. 한 달 두 달 안에 전화만 하나봐 내가 소송할 거야. 알겠다고 했는데 왜 안 팔아주냐고. 당신이 사라고 지금. 당신 그럼 왜 알겠다 그랬냐고. 그렇게 얘기해놓고 자기는 쑤셔 해맑은 표정으로. 그럼 뭐 여기다 소송 제기하겠다 그래놓고 자기는 쑤시고 다녀. 그럼 나는 쑤셔도 되고 너는 안 팔아주면 소송감이야. 이게 너무 이기적인 발상 아니?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그 말은 결국 뭐냐면 알겠습니다 해도 본인도 안 되면 만다는 걸 아는 거야. 그러니까 딴 데다 쑤신 거야. 그럼 결국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고객이 됐던 개공이 됐던 서로 부담감이 있어요? 부담감이 없어? 되면 복비 받고 안 되면 안 받는 거지. 뭐 거기다 전화해서 왜 아침부터 쌍욕을 해. 두 달 전에 팔아준다고 했으면 네가 사라고. 전화해서 막 쌍욕을 하는 거야. 니들이 사라고 막. 그건 아닌 거지. 자, 그렇기 때문에 둘 간의 구성력이 없다라는 걸 이해하셨으면 의뢰인은 의뢰 내용을 명확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일반 중개계약을 체결했을 때 분쟁 방지 차원에서 서식을 작성했을 때 잘 봐요. 뒤에 요청 뭐야? 할 수 있다는 얘기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 맞죠? 그러니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 근데 만약에 했다 하더라도 개공인은 부담감이 있는 계약이야. 이 그림은 부담감이 없어. 없으니까 안 작성해줘도 페널티는 없는 거지. 그러니까 얘네들은 잘 생각해봐요. 서로 간에 부담감이 없으니까 법 조문이 입법화될 때에도 요청하여야 한다라는 표현을 쓰면 안 되지. 하여야 한다 그러면 꼭 해야 되는 거잖아. 꼭 해야 된다 그러면 부담감이 생기는 계약이 되는데 이 그림을 이해하셨다면 서로 간에 부담감이 없는 계약이야. 그러면 조문을 입법화시킬 때는 하여야 한다예요? 할 수 있다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모의고사 낼 때 이제 하여야 한다라고 나올 때 이렇게 기초가 탄탄하게 되신 분들은 아이 지금 장난하세요 지금? 아니 구속력이 없는 계약이라고 기초 때 안 들었어 너? 이러면서 보이지만 기초가 없는 사람은 막 짜증이 나니까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막 말꼬리 잡는다 이 과목은 나하고 안 맞는다 말장난이 심해 이러고 얘기했던 여러분 동료들이 있었다면 공부 안 된 사람들이야. 그래서 또 떨어지고 왔다고 보시면 돼요. 얼마나 이 편한 계약들이에요. 자, 그러면 이런 일반 중개 계약에 아까 기억하시죠? 집택을 3억에 팔아주세요 라고 얘기한 가격은 거래 가격이에요? 거래 예정 가격이에요? 코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일반 중개 계약을 체결했을 때 작성하는 서식에는 제가 이렇게 형광펜을 딱 칠해왔지만 무슨 가격이에요? 예정 가격. 그래. 이거 거래 가격이라고 내가 욕하는 사람은 봐. 개념이 없는 거야. 그리고 이렇게 쉽게 먹을 수 있는 이 기초 수업을 안 듣는다는 건 난 되게 안타까운 거라고 생각해. 그러고 나서 나중에 안 되면 뭐 중거거그 이렇게라도 해야 되겠지. 근데 이 말도 모르고 중거거그 해갖고 5월달부터 요약집을 외우면 과연 그 사람이 다른 과목들이 점수가 나오겠나. 절대 합격권에 들기는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냥 6개월 동안 파란만장한 시대가 펼쳐졌다가 끝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개보수를 계산한다 하더라도 3억에 팔아주세요. 근데 만약에 중개업자님 3억에 만약에 계약이 되면 복비는 얼마 나올까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거래 예정 가격에 대한 중개보수예요? 거래 가격에 대한 중개보수예요? 거래 예정 가격이지. 그러니까 공부가 안 된 사람은 중개보수를 계산하는데 예정 가격으로 계산하나요? 중개보수는 거래 가격으로 계산하는 게 맞지 않나요? 혹시 오타인가요? 아니, 네 머리가 오타지. 자, 그래서 그런 파란만장한 시대가 펼쳐져요. 여러분들 절대 그런 선배들의 시행착오를 겪지 말고 졸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 사람만 아까 제가 토지를 기준으로 강의해 준 거 기억하죠? 자, 그러면 선생님 만약에 자 여기 50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토지 같은 경우는 작업하려면 좀 비용들이 많이 들어가는데 저만 믿고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라고 할 때 알겠습니다. 선생님만 믿고 기다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는 순간 무슨 중개계약이 돼요? 전속 중개계약이 체결되는 거지. 그러면 이제 우리는 잘 생각해 봐요.
A라는 매도인이 토지를 갖고 있고 요 토지를 C라는 개공이하고 관계해서 서로 간에 구속력이 있는 계약을 체결했다라면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 간에 체결했을 때 개공인은 일정한 의무를 지닐까요? 의무가 없을까요? 의무가 있겠지. 봐. 이제 딴 데 가게 했어. 딴 데 못 가게 했어. 최선을 다할 테니까 너 딴 데 가지 마. 내가 석 달 동안 최선 다해볼게. 투자자 몇 명 한번 붙여볼게. 좀 몇 달만 시간 줘. 오케이. 믿고 기다릴게. 최선 다할게. 이거야. 그럼 믿고 기다릴게 라고 하는 사람한테 이 사람은 못 가게 해놓고 고스톱 치고 놀면 안 되잖아. 그러면 여러분들은 앞으로 중개업자가 되시면 할도리가 생겨야 안 생겨요? 생기니까 요번 공인중개사 33회 시험에도 또 나왔지. 그럼 여러분들 34회 시험에도 또 나오겠지. 자, 그러면 이제 어떤 할도리가 있는지를 제가 여러분 교재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발췌했어요. 똑같이 보시라고. 자, 그러면 첫 번째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했을 때, 자 여기 보면 두 번째 검은 땡에 전속중개계약서를 작성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죠. 왜 작성해야 되냐면 봐봐요. 자 봐봐. 자 여기 봐봐요. 매도인이 믿고 기다리기로 했어요, 안 했어요? 해놓고 딴 데 쑤시고 다니는 사람도 있을까 없을까? 아 있지. 그럼 사회생활 해보면 알잖아. 앞에서는 멀쩡한데 뒤에서는 하는 짓거리 보면 아주 그냥 아니 사기꾼이야 아주 그냥. 많잖아요. 겪어봤잖아요. 그럼 믿고 기다린다고 멀쩡하게 얘기해놓고 봐봐. 여러분도 봐. 집에 가서 복습한다고 해, 안 해? 해. 그리고 하고 와. 지금 멀쩡하게 안 하고 한 표정으로 앉아있어. 지금 멀쩡하다니까 지금 생긴 게 입만 번지르라고 하고 온다고 그러고 민법 공부도 안 하고 맨날 사물함에 책 꽂고 가고 이런단 말이에요. 책을 안 갖고 오는 사람이 없어. 왜? 하도 사물함에 꽂고 가니까 없어질 수가 없는 거야. 사물함이 없어지지 않는 순간. 책을 갖고 와도 지랄이야 진짜. 자, 안 갖고 오는 사람이 없다니까. 사물함에 하도 꽂고 가가지고 집에서 복습 이런 거 안 하잖아. 죄송해요. 자, 안 올래도 하는데 자꾸 지랄이네. 자, 예, 알았어요. 자, 더 하면 다음 주부터 안 올 거 아니야. 재수 없다고. 자, 예, 그만할게요. 자, 그런 거야. 그러니까 멀쩡하게 앞에서는 알았어요. 그래 민법 한다고. 그 뒤에 가서 이제 딴짓거리 하고 다니는 거야. 이게 뭐 비단 학원만 그래? 더 하지 실무 나가면. 그래서 야. 내가 널 믿는다고 언제 그래서 이 증거 있어 이 양반아? 웃기는 사람 아니야. 아이 그때 박 사장님 석 달 정도 시간 준다고 얘기하셨잖아요. 아 임 사장 나 그런 얘기 한 적 없어. 환장할 노릇이에요 이제. 그럼 경비 쓰고 다니는 게 뭐야 지금. 그러니까 전속중개계약서를 작성해서 A하고 C가 도장을 딱 찍어. 그리고 나서 이 서식을 3년 보존해야 돼. 몇 년 보존한다고요? 그러면 3년 보존하면 나중에 야 위약금 갖고 와. 내가 쓴 돈 다 받아낼까 이 나쁜 새끼 아주 그냥. 하면서 서로 분쟁할 때 법정의 근거 자료가 되는 거야. 그리고 유효기간은 원칙적으로 몇 개월? 3개월. 그러나 뭐 늘리고 줄이는 거는 서로 간에 협의하면 되는 거야. 근데 시험에는 이제 원칙만 물어보겠죠. 자, 그리고 이제 딴 데 못 가게 했으면 할도리가 생기죠. 무슨 공개? 자, 정보 공개. 그래서 이 포천에 있는 땅 어느 뭐 포천, 뭐 일동, 뭐 용도 지역지구는 뭐 면적은 얼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다 이제 공개해야지. 그래서 부동산 거래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며칠 이내 공개해요. 7일 이내에 공개하도록 법에 정해져 있고요. 자, 이제 제가 좀 현실적인 강의를 한번 해볼게요. 좀 현실적으로 들어보실래요? 기초니까 그냥 편하게 들을래요? 현실적으로 들어보실래요? 왜냐면 너무 편하게만 들으면 막 진짜 다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나는 여러분이 시행착오를 안 겪었으면 좋겠어. 선배들도 100% 합격한 사람은 없지. 그들도 11월, 12월에는 해맑었었어. 근데 왜 떨어졌을까? 이유가 있겠지. 난 그 이유를 꼭 설명해주고 싶어. 들어보세요. 정보를 공개하지. 잘 봐. 공개한 내용을 고객에게 매도인님 그 포천 땅 4억 5천에 제가 올렸습니다라고 공개한 내용을 매도인인 고객에게 문서로 통지해줘야 안 해줘요? 해주죠. 언제까지? 지체 없이. 아니 보고 얘기하면 돼요. 자, 처음이니까 언제까지 해요? 지체 없이. 지난주에 지체 없이는 최대한 빨리라 그랬어요. 즉시와 지체 없이의 차이. 자, 그런 다음에 자 돌아봐봐요. 그러면 이제 광고했으면 연락들이 와요? 연락이 안 와? 연락들이 오겠지. 광고를 했으니까. 연락 와서 그 4억 5천까지 올리셨는데 어떻게 좀 4억까지 좀 절충이 가능할까요? 가능하면 제도 투자자가 있는데 한번 모시고 한번 사무실에 방문해서 가든지 아니면 포천 현장에서 만나든지 한번 좀 트라이 해보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하는 전화들이 온단 말이야. 근데 그 전화들은 개공인은 받지만 A는 모르잖아. 믿고 기다리니까. 그럼 A는 아이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 거야 이거 좀 뭐 기다리라 그러더니 전화도 한 통 없고 지금 환장하겠네 진짜. 그런 돌아가는 상황을 업무 처리 상황이라고 하는 거예요. 돌아가는 상황을. 그런 거를 통지해 줘야 되는데 여기 잘 보시면 문서로 통지해 주는 거 맞아요?
자, 근데 여기 잘 보시면 업무 처리 상황의 통지는 잘 보고 얘기하세요. 제가 밑줄 긋고 있습니다. 지체 없이 통지해주면 되죠? 아니에요? 아니 아까 지체 없이 통지하지 않아요? 아니 여기 왜 지체 없이인데 여긴 또 2주마다 한 번이야? 그러니까 이제 시험이라는 거는 이렇게 이제 현실적으로 제가 한번 딱 보여줄게. 현실감을 좀 느껴봐요. 자, 꿈과 희망만 주진 않을게. 자 여기서 정보 공개 보이죠? 자, 정보 공개했을 때 공개한 내용은 2주일에 한 번씩 문서로 통지한다 그러면 맞아요, 틀려요? 틀리지. 자, 기다려봐요. 그 다음에 요번에는 자 이렇게 업무 처리 상황을 통지해 주는 거 맞죠? 자, 업무 처리 상황 통지는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해 준다 그러면 맞아요, 틀려요? 틀리지. 그러니까 이런 게 결국은 시험 문제에 나왔을 때 야, 업무 처리 상황이 지체 없이야 이놈아 2주마다 한 번이 장난을 치고 앉아 있어. 그래야 합격자 모임에 와요. 야, 공개 내용을 통지하는 게 무슨 2주마다 이놈아 지체 없이지. 그 장난칠래 자꾸? 임선영 선생님이 기초 강의 때 지체 없이 얘기한 거 기억 안 나? 하면 합격이야. 근데 이렇게 현실적으로 이제 시험을 딱 보면 이제 이렇게 쉬운 수업이 생각이 안 나요 하면서 이제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저는 작년도 그랬고 재작년도 그랬고 이제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면 이제 합격을 더 시킬까 나름대로 이렇게 연구하고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자, 그러면 고민할 거 없이 한번 보세요. 기초 때 이런 말 하는 건 옳지 않지만 그래도 여러분이 현실감을 가지라고 제가 한번 들어보십시오. 지금은 개념 위주로 수업을 해요. 근데 저 마인드가 한 3월 달부터 5월 달부터 보통 그때 3월부터 시작해서 5월 달로 가면 임선정 수업의 버전은 암기 버전으로 바뀌어요. 그러면서 일반 중개계약이 뭔지 설명 안 해요. 잘. 전속 중개계약이 뭐냐 개념 설명 안 해요. 그때 오신 분들은 기초 기본 앞에 있는 강의 보라고 좀 내쳐버려요. 그냥. 예, 이제 핵심 과정으로 가면 그럴 때 이제 여러분들 점수가 3월부터 모의고사를 보니까 성적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좀 성적 올려드리고 싶어서 저는 이런 강의들을 많이 합니다. 제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 강의하는 게 이렇게 앞에서 자 잠깐 저 좀 보실래요? 자, 강의하는 모습을 보면 뭐 좋아 보일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지만 막상 강의하는 사람들은 되게 힘들어요. 예, 그래서 많이 집에서 노력하는데 아침에 한 얘기 저녁에 또 하고 내일 또 하고 20여 년 넘게 하니까 했던 얘기 하는 게 굉장히 그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커요. 예, 그래서 집에 가면 다 그냥 하기 싫어가지고 뭐 보냐면 제일 많이 보는 게 여러분 혹시 나는 자연인이다 알아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이 자연인 프로그램을 수업 때문에 못 보면 다 그걸 돈 내고 1,650원 내고라도 케이블 TV 통해 다 봐요. 나는 그 자연인들의 그 일상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 예, 나도 이제 자연인이 되고 싶거든. 자, 근데 이 자연인들이 보통 이제 이승윤이나 그 윤택 씨하고 이제 막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산에 대부분 산이더라고요. 난 바다가 좋은데. 근데 이제 산에 가시면 대부분 그래요. 자, 들어보세요. 왜 산에 오셨어요? 그러면 두 가지 유형이더만. 첫 번째, 사업하다 망해서. 두 번째, 건강상의 이유로. 거의 크게 보면 두 가지더라고요. 크게 보면. 근데 이제 그분들 저 지금 강의하는 저보다 대체로 보면 연배가 높아요. 그래서 그분들 하는 얘기를 이렇게 들으면 그분들도 제 나이가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좀 겸손해지고 또 그분들이 이제 살아온 얘기 들으면 많이 선배들이 살아온 얘기 저한테는 도움 많이 되더라고요. 한때 뭐 잘 나갔던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얘기하다가 이제 사업 망해서 왔다. 그리고 막 얘기하다가 이제 자 승윤 씨 우리 저기 산에 바람 쐬러 한번 가자. 그럼 등산을 올라가요. 알죠? 예, 그러다 보면 온갖 버섯을 다 봐. 거기 말굽버섯부터 무슨 버섯 맨날 보거든요. 예, 근데 요번에 말한 버섯은 상황버섯을 보게 된 거예요. 자, 무슨 버섯을 봤다고요? 그래요. 상황버섯. 자연인께서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승윤 씨한테 상황버섯이 암에 좋대요. 밖에서는 구할 수 없는 거 자연산 귀한 건데 우리 내려가서 이거 우리 끓여 먹읍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우 좋습니다. 근데 이 상황버섯을 자연인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너무 많이 먹으면 오히려 탈이 날 수 있대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2주마다 한 번씩 먹으면 몸에 그렇게 좋대요. 이게 정상적인 수업이에요? 아니에요? 정상적인 수업은 아니에요. 근데 효과는 좋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3월 5일부터는 상황버섯 얘기를 할 건데 이제 처음 오신 분은 아니 제목도 이해 안 시키고 저 인간은 농담만 해. 그리고 이제 불만이 생기는 사람들은 이제 늦은 거야. 오래 못 붙는 사람들이에요. 기초 기본을 보셔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래서 좀 이따 제가 이 효과가 얼마나 상황버섯 효과가 좋은지 테스트할게요. 언제마다 한 번 먹는다고요? 2주일 이상. 자, 모든 사람이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화면이 바뀌어도.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얼마나 애정을 갖고 머릿속에 넣어주냐에 따라서 여기 합격률이 달라지는 거지 책이 없어서 떨어지는 거는 아니에요. 자, 이제 그런 모습들을 앞으로 많이 지켜보시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했을 때, 자, 조금 전에 봤던 거 그대로 이제 번호 매겨서 다시 한번 리바이벌하는 건데, 전속중개계약서 작성해야 되는 거 맞죠? 내가 당신을 언제 믿는다 그랬냐? 아유, 나 환장하겠네. 그때 석 달 믿어주신다 그래서 내가 지금 포천까지 손님을 몇 번을 모시고 다녔는데요. 임 사장, 나 그런 얘기 한 적이 없어. 증거 있어? 네, 있습니다. 그래서 전속중개계약서 작성해서 도장 받아서 3년 보존하는 거야. 그럼 소송하시죠 뭐. 오케이, 한번 해봐. 법대로 해. 그럼 이거 법정의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뭐. 변호사 선임해서. 자, 끝까지 가는 거지 뭐. 자, 그리고 이제 정보를 공개하고요. 며칠 이내 공개해요? 7일 이내. 물론 이제 의뢰인이 비공개를 요청하게 되면 공개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정보가 곧 합격이라고 생각해요. 기출문제 특강이나 모의고사 자료집을 주시는 것도 좋았고 그 중에서 제일 좋았던 건 교수님의 쪽집게 정보였어요. 약간 합격을 위한 종합 패키지 선물을 받는 그런 느낌? 애들 유료 회원 꼭 추천합니다. 자, 그리고 자, 이제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현실적으로 자꾸 현실감을 주는 이유는 이렇게 전속중개계약과 일반 중개계약을 애우셨다 하더라도 이해했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봐요. 공개할 내용들이 여기 지금 다 적혀 있는 거 맞죠? 이것들이 이제 나중에는 3월부터는 슬슬 암기가 돼야 돼. 그래야지 이제 시험을 보면 점수가 나와. 근데 이게 이제 연령대들이 다들 있어서 암기가 부족한 분들이 되게 많아요. 네, 많이 제가 도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도. 자, 들어보시죠. 대상물의 종류, 소재지, 지목, 면적, 용도, 구조, 건축 용도 등 특정하기에 필요한 사항 옆으로 화살표 뽑고 기본적 사항이라고 적어주세요. 그래서 소재, 지번 이런 거. 자, 페이지는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디 찾니? 그 물어보실 분들은 제가 일부러 이 화면마다 다 페이지를 넣어 갖고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50페이지 딱 보시면 요 내용이 있을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을 기본적 사항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자, 요번 기초 강의지만 그래도 그냥 썰렁썰렁 농담만 하다가 7주를 마무리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래도 뭐라도 하나 남자 그래서 제안한다면 벽면 도배할 때 벽자 동그라미 딱 치세요. 벽면 도배할 때 벽자 동그라미 딱 치시고 수도 전기 가스 할 때 숫자 동그라미 딱 치시고 그 다음에 도로 대중교통 할 때 도자 동그라미 딱 쳐주세요. 자, 그래서 조금 유치한 발상이기는 하지만 제가 좀 이따가 2교시 때도 여쭤볼 테니까 제 얘기 잘 듣고 대답해 주세요. 자, 여기 벽이 있어요. 벽이. 근데 벽에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수도꼭지가 이렇게 매달려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여기는 벽이잖아요. 벽에 뭐가 매달려 있다고요? 수도꼭지. 그러면 벽, 수, 도.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저하고 1년간 열심히 끌어갈 거예요, 제가. 그다음 이제 이런 전초적인 측면으로 기초 때 제가 쓸데없는 말 기초적인 거 하나만 외우고 갈게요. 무슨 수도라고요? 벽수도. 그럼 벽이잖아. 벽이 뭐야? 벽면이지. 그럼 벽면에다가는 뭐를 해? 집에 뭘 해? 벽에다 도배하지.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외워가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요거 다 외우지 말고요. 요번 달에는 수가 뭐예요? 그러면 수도, 전기, 가스요. 요렇게만 외워주세요. 자, 그리고 뒤에 이제 3월 달부터는 열 공급 승강기 이런 거 외우시면 되고 그 다음에 5월 달 이후부터는 오폐수 쓰레기 외우시면 돼요. 앞으로 내년 10월까지 시간은 충분합니다. 자, 그리고 도는 뭐예요? 도로. 그래서 도로 끝! 이러지 말고요. 나중에 여유되면 도로 같은 입지 조건. 나중에 여기서 이제 고득점자들이 나와요. 5점반에. 막 85점 이상 막 92.5 이러면 도로 대중교통 시장학교 등의 연결성 등등등의 입지 조건 및 일조소음 등등의 환경 다 외우시면 이제 90점대 갑니다. 근데 다 못 외우면 도로 같은 입지, 일조 같은 환경. 이렇게만 외워주셔도 뭐 어렵지 않게 갈 수 있어요. 실제로는. 자, 이런 느낌 정도는 가져가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소유권, 전세권, 저당권 등의 무슨 관계요? 권리관계. 물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인적 사항은 절대로 공개하면 안 돼요. 오늘 낮에도 어제도 그랬지만 제 핸드폰에 그렇게 차단을 하는데도 스팸 문자가 그렇게 많이 와요. 내 번호는 중국 번호인가? 다 해외에서 외우는 거야 도대체가. 참 신기하게 내가 중국 사람이야? 자, 해외에서 와. 자, 얼마나 유출이 심각해요 지금. 근데 고객의 정보를 막 네이버에다 올려? 주소, 주민번호, 핸드폰 번호 막 올려 그냥? 말도 안 돼. 그런 건 아니 된다야. 심각하다니까요 이거 지금. 알잖아요. 자, 그리고 이제 공법상 이용 제한 거래 규제. 자, 기초 강의 때 제가 딱 얘기해 줄게요. 야,
A부터 G번 중에서 가장 시험에 잘 나오는 게 뭐야? 그러면 알파벳 G번이에요. 이게 제일 시험에 잘 나와요. 이게 알파벳 G번이. 그래서 자 읽어드릴게요. 거래 예정 금액 및 무슨 지가요? 공시지가. 요게 이제 시험에서는 타겟인데 지금 사실 여러분 잘 모르실 거예요. 제가 여기 지금 형광펜으로 막 밑줄 치고 빨간색에다가 막 칠해갖고 난리 핀 지금 요거 보이죠? 지금 노란색 눈에 띄어요 안 띄어요? 맨날 이거 눈에 띄게 하려고 막 이렇게도 해보고 저 색깔도 막 일주일 동안 많이 연구해서 갖고 온 색깔이야. 눈에 띄었으면 좋겠고 제가 여기 눈에 띄게 한 색깔이 있죠. 얘네들이 기출문제 답들이야. 근데 이 노란색으로 칠한 것 중에서도 가장 많은 선배들이 실수하고 틀리는 게 맨 밑에 요 노란색이에요. 읽어드릴까요? 다만 임대차의 경우에는 공시지가를 공개하지 아니 뭐예요? 할 수 있다. 이게 제일 많이 출제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보증금 500에 월세 80만 원짜리 자 원룸이든 투룸이든 도시형 생활주택이든 임대차를 얻는 임차인이 있을 수 있죠. 그러면 임차인이 중개업자분한테 저 중개업자님 요거 월세 80이면 요거 풀옵션인가요? 쉽게 가면 침대라든지 예를 들어 뭐 TV라든지 또는 뭐 여러 가지 풀옵션으로 들어있는 겁니까? 그럼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네 이거 풀옵션 맞습니다 하면 임차인은 오케이. 그럼 저 그냥 몸만 들어가면 되겠네요. 오케이. 거기까지 다 이게 됐어. 그럼 여기 있는 임차인은 딱 그 상태에서 월세를 조금 조정이 가능할까요? 라는 말을 물어볼까요? 이 동네 공시지가는 얼마인가요? 물어볼 것 같아요. 그렇죠. 월세를 조금만 한 75만 원이나 70 정도로는 안 될까요? 집주인한테 얘기해서 좀 가능할까요? 임대인한테 이런 얘기를 물어보지. 그러면 월세 80인 건 드릴게요. 대신에 이 동네 공시지가는 얼마예요? 이런 거를 물어보는 세입자가 있나? 그러니까 이렇게 임대차일 때에는 공시지가는 별로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공시지가야 임대차일 때는 공개하지 아니 뭐예요? 할 수 있다. 선생님 저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럼 하면 되는 거야. 근데 이제 이러다 보니까 이제 시험 문제가 어떻게 변질이 되냐면 자 아까 제가 포천에 있는 땅을 팔아주세요. 손님 모시고 다녀보겠습니다라는 거는 임대차 전속이었어요? 매매였어? 매매였잖아. 포천에 땅 팔아달라는 거. 그럼 매매일 때에는 시험에 이렇게 나옵니다. 매매 전속 중개 계약을 체결했을 때에는 공시지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면 맞아요, 틀려요? 틀리지. 임대차일 때잖아. 그럼 그거를 또 응용해서 어떻게 내는 줄 아세요? 매매 전속을 체결했죠? 자, 잘 들어봐요. 매매 전속을 체결했을 때는 공시지가는 반드시 공개하여야 한다. 이렇게 문제를 출제하는 거야. 그러면 반드시 뭐가 이상해 하면서 이제 그동안 수업 들었던 게 시험을 보면 막 비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수가 안 나오니까 속이 상하는 거야. 자, 물어볼게요. 매매일 때는 공시지가를 반드시 공개하여야 한다. 이거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지. 왜? 의무는 반드시 하는 게 의무야? 안 해도 되는 게 의무야? 반드시 해야지. 그러니까 임대차일 때는 안 할 수 있다는 얘기는 매매일 때는 반드시 하라는 얘기지. 그 순간 선생님 반드시 냄새가 나요. 그럼 또 떨어지는 거예요. 점수가 왜 안 나올까요? 선생님 제가 뭐가 문제인가요? 이런 분들이 선배들이 수두룩해요. 전국에. 그래서 난 여러분이 그런 시행착오 안 겪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확실하게 임대차일 때만 안 할 수 있는 거란 얘기는 매매일 때는 뭐예요? 하란 얘기지. 이제 그런 것들이에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정보 공개했을 때 지체 없이 고객한테 통지해야 되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무슨 버섯? 상황버섯은 언제마다 한번 2주일에 한번 봐요. 어때요? 저희 농담 한마디에 이렇게 기억이 잘 나는데 이런 농담들이 앞으로 많이 제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거꾸로 잘 봐요. C라는 개공인은 본인이 전속을 체결했으니까 지켜야 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이 한번 저하고 생각해 보면 전속중개계약서 작성해야 돼요? 안 해도 돼요? 해야 되는 거 맞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정보를 공개해야 돼요? 정보 공개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죠. 벽수도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세 번째 정보를 공개했으면 공개 내용을 고객한테 통지해 줘야 되는 거 맞죠? 언제까지? 지체 없이 해줘야 되는 거 맞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좀 전에 봤던 대로 무슨 버섯? 상황버섯. 업무 처리의 상황에 대해 통지해 몇 주마다 한 번? 2주일에 한 번. 이런 거를 지금까지 배웠던 거야. 앞에서. 그러면 개공인은 이렇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의무를 이행하고 있어. 그러면 거꾸로 반대 입장에 서 있는 A 입장에서도 자 개공인을 믿고 지켜야 될 의무가 있어요. 얘만 일 시키고 지는 딴짓거리. 갑부동산 찾아가서 딴짓거리 해야 돼요. 믿고 기다려야지. 근데 모든 사람이 그렇지 않고 다른 부동산 가서 이렇게 딴짓거리 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럴 때 이제 이런 경우에 우리 중개사법에서는 위약금 규정을 두고 있는 거예요. 자,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거기 보면 중개 의뢰인의 의무사항이라고 적혀 있고요. 자, 중개보수에 여기 뭐라고 되냐면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돼 있나요? 자, 중개보수가 만약에 100만 원이라고 한다면 100만 원을 그냥 토탈 다 뭐로 줘요? 위약금. 이 위약이라는 게 뭐냐면 위자가 한자로 어길 위자야. 그러니까 약속을 어긴 거에 대한 벌칙금이겠죠. 그러니까 당신 왜 딴 데 쑤셨냐? 그러니까 결국 개공인은 A한테 위약금을 청구하는 거야. 그럼 A는 뭐라 그래? C한테. 내가 너하고 전속한 적이 있냐고 이놈아. 그래서 전속중개계약서를 작성해서 3년 동안 보존해놔야 이렇게 헛소리하는 걸 방지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할 때 위약금이 나오는지 한번 보세요. 기억번. 전속중개계약 유효기간 내에 전속을 체결한 개공이 자, 요게 포인트죠. 누구? 왜? 그러니까 외의 개공이라는 얘기는 이 그림으로 따지면 얘가 바로 외의 개공이가 되는 거죠. 개공이에게 중개를 의뢰만 한 거예요. 의뢰해서 포천 땅을 팔아버렸어요. 팔아버렸으면 위약금 받아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유효기간 내에 전속을 체결한 개공의 속에 알게 된 상대방과 사실 저도 실무 좀 해봤잖아요. 이 니은번 있잖아요. 이 니은번 요거를 여러분들도 실무에 나가면 언젠가는 한 번씩은 다 겪게 돼요. 저도 이렇게 겪었을 때 맥이 쭉 빠지더라고요. 그 막 속상하더라고요. 술 좋아하시는 분 아마 저녁에 술 엄청 드시고 싶을 거예요. 한번 보시죠. 유효기간 내에 속에 알게 된 상대방과 전속을 체결한 개공일을 자, 요게 포인트입니다. 뭐하고? 배제하고 지들끼리 직접 만나서 번호 따갖고 계약한 거예요. 자, 뭐 제가 여기다 그림을 그리지 않아도 당연히 이해될 수 있는 아주 쉬운 내용이지만 그래도 제가 그림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개공이가 열심히 활동해서 B라고 하는 매수인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A는 팔겠다 그랬고 B는 사겠다 그래서 이제 아침에 사무실에서 만났습니다. 이해됐죠? 자, 그런 상태에서 여기는 개공이분이 A하고 B한테 선생님들 요 잠깐만 제가 요 옆에 그 엔젤리너스 갔다 올게요. 가서 커피 2잔 준비해 올 테니까요. 잠깐만 계세요. 우리 커피 한 잔 하면서 뭐 계약 얘기 좀 해보죠. 알겠습니다. 그럼 잠깐 이제 커피 사러 간 사이에 A가 B한테 제안해요. 너 땅 살 거지? 네, 살 겁니다. 넌 어떻게 팔 거야? 네, 팔 겁니다. 참고적으로 아까 얘기했지만 토지가 4억이라고 얘기하면요. 토지를 다음 주에 오면 제가 복비 계산을 가르쳐 드릴게요. 법을 위반하지 않고 맥시멈으로 받을 수 있는 복비는 0.9%까지 받으면 맥시멈이에요. 실무에서는 이렇게 안 하지만 그러면 0.9%면 4구 얼마예요? 360이 됩니다. 그러면 결국 여기 있는 개공인은 A한테 360, B한테 360을 받으면 복비는 720만 원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절대 적은 돈은 아니죠. 근데 실제는 이거 안 하고 더 다른 방법으로 많이 합니다. 자, 그런데 일단 법적으로 그래요. 그러면 여기 개공이가 간 사이에 둘 간에 얘기하면서 아니 복비를 뭐 땅 한 2번 보여주고 막 360씩 받아 먹으면 너무 많이 든 거 아니야? 요즘 같은 불경기에. 아, 이거 난 좀 너무 많이 받는 것 같아. 아우, 나 이거 복비가 너무 아까워요.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오케이. 그러면 커피 들고 오면 좀 더 생각해 보겠다 그러고 우리 계약하지 맙시다. 자, 그리고 요 서초동 앞에 가면 변호사 법무사 사무실들 드글드글 하죠. 법원 앞에. 거기 2층에 땡땡 그 2번 출구 2층에 그 땡땡 변호사 사무실 있으니까 거기서 우리 계약서 씁시다. 내 아는 친구 거기 하는데 사무장인데. 오케이. 그 2시 1시에 만났어. 다음 날. 갖고 지들끼리 계약서 쓰고 이렇게 넘겨버려. 그리고 나서 이제 어때요? 개공이는 느낌이 싸하지. 전화하면 어때요? 받아요, 안 받아요? 예? 바쁠 거 아니야. 그럼 얘도 바빠, 얘는 안 바빠. 응? 얘도 바쁘지. 그럼 다음날 전화하면 그때는 한가해, 그때도 바빠. 계속 바빠. 그럼 계속 전화하면 어떻게 해요? 알았다고 복비 보내요. 이제 전화 수신 차단해요. 그래서 전속중개계약서가 있어야 그 짓거리 할 때 소송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이게 3년이라는 기간 동안 보존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이거 땅 보여주려고 포천까지 몇 번을 왔다 갔다 해서 겨우 계약했는데 이 뒤짓거리 지들끼리 번호 따가지고 뒤짓거리 하고 나면 전속을 체결한 개공일을 배제하고 직접 거래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얼마나 속상하고 힘들겠어요, 마음이. 아, 진짜 세상에 어떻게 사람들이 이럴 수가 있지? 야, 진짜 너무하다, 진짜.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 들고 뭘 받아내면 돼요? 위약금을 받아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 갔다가 제가 잠깐만 여기 한 번만 더 올게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 페이지를 잠깐 보시면 자, 요때는 다 주는 게 아니라 보세요. 중개보수의 몇 프로? 50%에 해당하는 금액의 뭐 안에서?
범위 안에서 소요된 비용, 사용한 비용, 지출한 비용을 지급하거든요. 그러면 어떨 때인지 한번 보니까 보세요. 전속중개계약 유효기간 내 의뢰인이 스스로 할 때 S자 동그라미 딱 치세요. 제가 이렇게 빨간 글씨를 해놨잖아요. 요거 요번 33회 시험에 이거 나왔거든요. 근데 올해는 이제 딴 거 나오겠죠. 발견한 할 때 발자, 상대방 할 때 상자 딱 동그라미 치면 스발상 아니에요. 네, 스발상이죠. 네, 욕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계약을 했을 때는 위약금을 줘요, 소요된 비용을 줘요. 소요된 비용. 그럼 다 줘요. 중개보수의 50% 범위 안에서 줘요. 범위 안에서. 자, 이해 안 되실 거란 생각이 들어서 다시 제가 전 페이지로 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를 보시죠. 자, 설명드릴게요. 무슨 말이냐면, 자, 들어봐요. 여기 있는 A가 C한테 지금 팔아달라고 부탁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그래서 믿고 기다리고 있는 거 맞아요? 그러던 찰나에, 자, 여기 조금 여기로 옮길게요. 12월 달에 이제 연말이 되니까, 자, 각종 이제 친구들 막년의 모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친구들하고 얼굴 보기로 했는데 학교 다닐 때 제일 친했던 친구 을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 을하고 이제 얼굴을 보게 된 거야. 그랬더니 여기는 을이 A한테 물어봐요. 야, A 친구야. 아니 너 근데 요새 얼굴이 안 좋다. 너 무슨 일 있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A가 저기 친구야 미안한데 나 요새 그 토지를 좀 팔아야 돼. 그 사업이 좀 어려워가지고 이만저만 해서 애들 월급도 줘야 되고 그러는데 땅이 안 팔려서 미칠 것 같아. 라는 얘기를 을한테 해도 돼요? 아니면 전속중개계약 유효기간이니까 하면 안 돼요? 해도 되잖아요. 그랬더니 여기는 을이 뭐라 그러냐면 A한테 야 친구야 그럼 그 땅 나 좀 보여주면 안 돼? 아니 나는 그런 데다 집 짓고 사는 게 내 소원이거든. 아예 보여줄게 뭐 땅 보여주는 게 돈 들어가니 해서 봤는데 이렇게 계약이 돼버린 거야. 그럼 이렇게 계약이 돼버렸다고 한다면 여기 고등학교 친구인 을은요. 잘 생각해 보세요. 개공이가 발견해 준 거예요. A가 스스로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여기 있는 고등학교 동창은 스발상이죠.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이 되는 거지. 그러면 여러분이 이 객관적으로 이 그림을 판단했다면 A가 을한테 이런 땅 판단 얘기를 한 거는 약속을 어긴 거예요? 약속을 어긴 건 아니에요? 아니지. 친구하고 고등학교 친구하고 술 한잔 먹으면서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건 위약금이 아니라는 거예요. 대신에 계약하는 것까지는 좋다 이거야. 하지만 여기는 개공이가 땅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동안 쓴 돈들이 있어요 없어요? 기름값이며 톨게이트비며 이런 거 쓴 거 있죠? 그런 돈은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거기다 대놓고 그 돈은 재수없다고 생각해라 그러면 이 사람 몇 달 동안 다닌 거 아무 돈이 헛수고가 되잖아.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 무슨 비용은 받아? 소요된 비용은 받는 거야. 그렇다고 해서 뭐 말도 안 되게 뭐 소요된 비용을 타이어가 달았다, 자동차가 감가상각이 되고 뭐 이해돼요? 그러면서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병원비를 청구 이러면 막 그게 소요된 비용이 몇 억이 될 수도 있어.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중개보수의 몇 프로? 50% 범위 안에서 소요된 비용, 사용한 비용은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일 때 지급하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죠? 근데 이게 이번 33회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올해 여러분들 34회 시험을 대비할 때는 저는 여기 위약금 쪽이 만약에 시험에 나온다면 34회 시험은 이쪽에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그려드린 그림을 꼭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유효기간 나와 있는데요. 자, 유효기간 아까도 얘기했죠. 원칙적으로 몇 개월? 3개월. 그건 얼마든지 협의해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고요. 자, 제재들은 이번 달에는 강의 안 하겠습니다. 이 제재는 전부 다 암기사항이에요. 이건 이해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제 3월부터 슬슬 암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머릿속에 빡세게 넣어드리겠습니다. 자, 읽어보시는 걸로 충족시키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1교시의 마지막, 자, 10분만 더 하겠습니다. 자, 1교시의 마지막은 여기 칠판에 보시면 부동산 거래 정보망이라고 써 있는 거 보이죠? 이 정보망을 운영하는 사람을 정보사업자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여러분이 정보망이나 정보사업자에 대한 개념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걸 개념을 좀 잡아드리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림을 하나 그려서 설명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저에게 시간 주시고요. 이 정보망은 여러분이 이제 거래정보사업자가 될 사람들은 아니기 때문에 시험에 나오면 이건 교양으로 나와요. 그리고 한 문제가 출제해도 매년 나오는 건 아니고 그냥 2, 3년마다 한 번 정도씩 교양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나오는 데도 정해져 있으니까 내가 다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일단 기초 강의니까 정보망이 뭔지부터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베이스를 좀 깔겠습니다. 자, 칠판 보시죠. 제가 지난주에도 그랬지만 이 중고자동차로 이해를 시켰을 때 모든 학원의 모든 분들이 다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자, 어떤 경우냐면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중고차 딜러가 자, 광고를 냈습니다. 그래서 여기 광고를 딱 보니까 소나타 예를 들어서 자 2020년식 주행거리 18,000km 무사고 이런 거 써놓고 차 가격 2,500만 원 이렇게 써놓은 거야. 근데 중요한 건 B라고 하는 이제 소비자가 이 광고를 보게 되는 거죠. 보고 연락을 해요 딜러분한테. 그럼 딜러분은 차가 있으니까 보러 오라 그래. 그래서 차 보러 갔어. 그랬더니 딜러분께서 본인 책상에 있는 노트북이든 데스크탑이든 여기를 딱 피면 본인들이 보는 내부망이 있을까요? 내부망이 없을까요? 있겠죠. 그러면서 이제 내부망을 딱 검색해서 저기 소비자님 그때 보고 오신 게 그 소나타 흰색 맞죠? 그 18,000km 튄 거. 아, 예, 그거 맞아요. 그거 보고 온 거 맞아요. 알겠습니다. 기다려 보세요. 하고 내부망을 딱 열어보면 거기에 이제 내부망에 이제 대성상사.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전화번호 어쩌고저쩌고 담당자, 사장 이름 적혀 있겠죠.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이제 입금가 2,300 이해 가죠. 플러스 알파 이러고 적혀 있단 말이야. 그 말은 뭐냐면 네가 팔아. 대신에 대성상사에다 2,300만 입금하고 나머지는 네가 부쳐 먹어. 너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러면 2,300이니까 입금가 플러스 알파니까 이 가격을 지금 얼마에 내놓은 거예요? 2,500에. 그거 이제 보여줘요. 그럼 소비자가 이 차를 딱 보고 마음에 든다 그러면 그냥 계약해요? 또 깎아달라 그래요? 깎아달라 그러겠지. 그럼 깎아달라고 하게 되면 여기 있는 딜러는 대성상사에다 전화하겠지. 깎아줘도 되는데 일부러 전화하는 거지. 힘들다고 얘기하려고. 이해돼요? 그럼 힘든데요 고객님. 그래도 좀 깎아주세요. 저 그러면 30만 원만 깎아주면 계약할게요. 50만 원만 깎아주면 계약할게요. 그럼 50만 원 깎아주면 150만 원 먹는 거잖아요. 이게 2,500에 가격 해놨으니까. 그럼 그 정도 먹어야 뭐 이 사람도 당연히 정당한 수익이 나야 먹고 살죠.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해서 만약에 2,450에 계약이 된다라고 쳤을 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딜러들이 이렇게 본인들이 보는 내부망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걸 바로 우리가 부동산 거래 정보망이라고 부르는 거고 이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중개 의뢰인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 있는 중개 의뢰인은 이 정보망을 봐요, 보면 안 돼요? 보면 안 되지. 이걸 보게 되는 순간 본인이 뭐라 그래? 입금가 2,300인데 플러스 알파. 그러니까 2,500을 불러서 200을 쳐먹겠다는 얘기구나. 이것들이 덤탱이를 씌우는데 깎아줘도 되는데 안 된다고 생쇼를 하고 있구나. 여러분은 앞으로 중개업을 하시면 보여주실 거예요? 네가 이걸 사면 내가 5천 벌어. 빨리 계약해. 내가 붙여먹을 거니까. 그럼 어느 사람이 기분 좋아서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중개업자들끼리 보는 내부망. 이걸 뭐라고 불러요? 정보망이라고 부르는 거고 이 정보망을 운영하는 사람을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거래정보 사업자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거래정보 사업자가 되기 위해서 자, 지정을 신청합니다. 누구에게?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그러면 이제 되기 위해서 일정한 요건을 검사하게 되는데 자, 요 얘기만 간략하게 할게요. 자, 첫 번째, 전국적으로 몇 명이요? 500명 이상이고 두 번째, 몇 개 이상 시도? 2개 이상의 시도에서 각각 몇 명 이상? 30명 이상의 개공이가 가입비용 신청을 해야 돼요. 그러면서 정보처리계사 몇 명? 1명. 공인중개사 몇 명? 1명. 컴퓨터 설비를 확보해야 되는데 왜 이 파트가 교양으로 나온다고 제가 이렇게 함부로 떠드는지 알아요? 기출문제를 풀어보면요. 이렇게 나오는 거야. 요거를 기억, 요거를 니은. 실제 이게 시험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디귿, 블랭크 처리하고 디귿.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를 블랭크 처리하고 리을로 해놓고 나서 기억, 니은, 디귿, 리을에 숫자가 연결이 바르게 짝지은 걸 찾아라. 1번 300둘 51, 2번 500둘 31. 정답이 2번. 뭐 이런 식의 문제를 내는 거예요. 그럼 뭐 지금 수업 들어서 이해하는 기초 수업 때야 다 이해를 하겠지만 이제 3월 달부터 현실적으로 모의고사를 봐서 점수가 나오려면 결국 이 개념 잡힌 걸 머릿속에 넣어야 돼요. 이것도 여러분들 어려워할 것 같으니까 제가 좀 힌트를 한번 줘볼까요? 자, 어떻게 하든지 제가 도와드리기 위해서 노력했던 모습들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저는 어떻게 일을 시켰냐면 봐봐요. 거래정보망이라고 제가 밑줄 그어볼게요. 슬래시 그어서. 자, 몇 글자예요? 5글자예요? 그러면 5글자는요 5예요 아니에요? 5는 2 더하기 3이에요 아니에요?
아, 자 얘기해봐요. 5는 2 더하기 3이에요, 아니에요? 맞아요? 그럼 여기 5가 있잖아요. 여기 2가 있잖아요. 그럼 여기 3이 있잖아요. 야, 그럼 5는 2 더하기 3에 이게 떠오르냐? 시험장 가면 너도 내 나이 대봐 이놈아. 자, 그럼 어떻게 떠오르느냐? 거래 정보망 5글자 5 이렇게 외우면 되잖아. 그러나 항상 부작용 사례는 있었어. 부동산 거래 정보망 8글자. 그런데 왜 5글자만 세야 하나요? 나도 몰라. 아무리 도와줘도요 100% 합격은 없었어요. 어떤 경우든 떨어지더라고요. 그거 떨어지는 것도 아주 가지각색이더라고요. 자, 최선을 다해줘도 이래요. 이게 시험이야. 근데 뭐 들어보면 알겠지만 별것도 없어요. 이건 되게 쉬운 파트야. 자, 그러면서 이제 또 하나 봐봐요. 지정서 교부 해요, 안 해요? 하죠. 지정서 교부는 며칠이네? 30일. 그 다음에 이제 얼마를 받고 운영하는지. 이거 내부망을 운영하면 이거 서버비도 들어가고 관리자도 있어야 되니까 돈이 들어가야잖아요. 그럼 이거 사용료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아야죠. 이거 어떻게 운영해요? 서버비부터. 관리자들 월급도 줘야 되잖아. 그럼 얼마를 받고 운영하는지 그 운영 규정을 작성해서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몇 개월이네? 3개월. 자, 이것도 느낌 팍 오지 않습니까? 자, 이제 현실 모드로 지금 초반부터 너무 빡세게 돌리는 것 같은데 그래도 말씀은 드리는 게 전 마음이 편해요. 그냥 꿈과 희망만 갖지 마. 자, 봐. 지정서 교부 보여요? 지정서 교부는 며칠? 30일. 운영 규정 작성해서 승인 받는 건 몇 개월? 3개월이잖아. 그럼 시험에 어떻게 나올지 딱 보이지 않아요? 지정서를 교부하는 거는 3개월이죠. 틀린 걸로다. 운영 규정을 제정해서 승인받는 것은 30일이죠. 틀린 걸로다. 이런 식의 문제는 이미 여러 차례 기출문제집에 깔려 있어요. 전국에. 이제 이걸 열심히 저하고 외워야 될 것 같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하나. 자, 운영 규정 작성했죠? 승인 받았으면 그대로 운영해야 될 거 아니야. 자, 그렇다면 여기 나와 있죠. 몇 년 이내? 1년 이내 운영해야지. 그렇다면 30과 3개월과 1년이라는 숫자를 얼마나 내 머릿속에 넣어서 그 떨리는 민법 개론 끝나고 2교시 풀 때 쓰느냐. 이제 그게 합격, 불합격의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초반이니까 애우는 얘기는 요 정도만 할게요. 자, 이해하셨으니까 이제 그거를 하나하나씩 얘기한 거예요. 자, 좀 전에도 제가 힌트 줬죠? 5는 뭐예요? 2 더하기 3이다. 한 명이라고 얘기했던 거 그대로 지금 번호 매겨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런 거를 구비서류로 갖춰 보인 거고요. 지정서를 교부합니다. 며칠이네? 30일. 그 다음 운영규정 작성해서 승인받아야 되는 거 맞죠? 좀 전에 몇 개월? 3개월.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하나. 자, 운영 안 하시게 되면 지정이 취소되는데 부정하게 지정받았다. 운영규정 위반했다. 이것도 나중에 저하고 3월부터 외울게요. 자, 다르게 차별적 공개했다. 특히 요번 달엔 욕심 부리지 말고 이거 하나만 딱 외워주세요. 자, 딱 보시면 자, 몇 년 이내? 1년 이내 설치 운영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죠. 그래서 좀 전에 얘기했던 대로 지정서를 교부하는 거는 며칠이요? 며칠이요? 30일이요. 그 다음 운영규정을 작성해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 맞죠? 운영규정을 작성해서 승인을 받는 건 몇 개월? 3개월. 이런 게 바로 여러분이 집에 가서 초반이지만 난 처음부터 열심히 해보겠다. 그걸 정리해서 외우는 거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보망을 설치 운영해야 됩니다. 몇 년 이내? 그래, 1년 이내. 그러니까 이런 숫자들이 이제 3월부터 암기해서 시험 보면 점수로 끄집어내야 되는 거고. 이런 것들이 많이들 부족해요. 연령층들이 다들 있어서 쉽지 않은 부분이죠. 저 많이 도와드릴 테니까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정도 알아두시고 뒤에 그 제재들은 그냥 요번 달에는 이렇게 화면은 제가 준비했지만 외우는 거는 제가 앞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자, 잠시 후에 2교시 때는요. 우리가 이제 중개업자로서 지켜야 되는 각종 의무들. 보통 시험이 2개에서 4문제 나오는데요. 빠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여기는 100% 파트입니다. 설명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10분 딱 쉬었다 와서 진행하겠습니다. 자, 10분만 쉬겠습니다. 공인중개사 합격! 에듀윌 합격 패스!